자, 이렇게 오늘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검찰과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됩니다. 앞서서 양 전 대법원장은 사건을 공정하게 봐달라고 했었는데요. 지난달 대법원 앞에서 밝힌 입장을 들어보시겠습니다. 여러 법관들 자기들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저는 그 말을 믿고 있습니다. 모쪼록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진행되기를 바랄 뿐입니다. 부당한 인사 개입이나 재판 개입은 단연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. 네, 전직 대법원장이 처음으로 법정에 서는 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의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. 일단 양 전 대법원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검찰은 혐의 입증에 문제없다라는 지금 입장이죠. 네, 이미 이 장면을 우리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 때 한번 본 바가 있죠. 구속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. 네. 대부분은 구속이 안 될 것이라고 봤지만 밤을 보내면서 구속이 확정됐고 이게 왜 그렇게 된 것이냐. 근데 이게 재판 전략, 일종의 그 이 심리 전략에 임할 때 네.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모두 다 이 일부 판사들의 진술조차도 네. 후배들의 거짓말이다, 모함이다,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부인하는 바람에 네. 그것이 오히려 발목을 잡았다는 얘기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실제 재판에 들어가서는 아마 이게 아무래도 변호 전략을 바꾸게 되지 않겠느냐 네. 하는 관측들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양승태 전 대법원장 몇 가지 물증이 있었습니다. 수첩도 있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이 진술도 있었고요. 네.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이제 이 반론을 펴서 네. 대척을 할 것이냐 이게 네.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운데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죠. 재판부를 누가 맡을 것이냐. 네. 왜냐하면 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 변호사님 말씀처럼 71년 만에 최초로 사법부의 전 수장이 재판에 올라가게 된 이런 상황인데 네. 재판에 회부된 이 기소 상황에서 누가 과연 올바른 재판을 하겠느냐 하는 부분에 또 국민들이 예.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것인지 관심이 예. 모아지고 있습니다. 지금 재판부가 어디가 지금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? 사실 이제 그 연결이 안 되는 재판부를 골라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지금 형사 합의부가 16개 정도 돼요. 중앙지방법원에 네. 1심에서 맡을 수 있는. 근데 그중에 지금 연결 안 되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. 사실 그게 가장 문제였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이 되는 34부하고 35부가 지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. 네. 왜냐하면 34부하고 35부는 일부러 이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된 그 재판을 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만든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두 곳이 남아 있는데 실질적으로 34부하고 35부 같은 경우에는 송인건 부장하고 박남천 부장이 지금 그 부장 판사로 있거든요. 예. 근데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있었을 때 행정부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는 있습니다. 네,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또 여러 곳으로 또 따져보게 되면 사실 또 전혀 연결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서 좀 네. 곤란하고요. 이제 이것 때문에 사실 2019년 1월 달에 안철상 그 전 법원 행정처장이 이제 그만뒀는데 그만두게 된 것 중에 하나도 이런 식의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아니냐라는 얘기 나왔었고요. 네. 그래서 조재현 지금 법원 행정처장이 지금 이제 맡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예. 이제 어떤 식으로 하게 될지는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예. 문제는 어떠한 판사들도 이 사건을 맡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예. 첫 번째 문제고요. 예. 또 하나는 임종원 전 행정처장의 그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에서 같이 할 것이다라는 소문도 있었는데 너무 지금 힘들고 부담스럽다,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었습니다. 네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걸 맡든 맡지 않든 욕을 먹을 것이 분명하다. 그렇다면 우리는 안 맡고 싶다. 이게 지금 현재 그러니까 맞든 맞지 않든 무죄 판결을 내든 유죄 판결을 그렇죠. 내리든 예, 참 난감한 상황이네요. 어쨌든 네, 이제 그렇습니다. 판사들 입장에서는 자 이에 맞서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지금 변호인단은 네. 어떻게 꾸려지고 있죠? 자, 창과 방패죠. 네. 지금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완승을 했죠. 네. 이 재판에 임하는 상황인데 우선 이 눈에 띄는 인물이 최정숙 변호사입니다. 네. 이 사법연수원 23기인데 이게 왜 주목을 받냐면 윤석열 검사장과 동기예요. 근데 이제 친분이 있거나 아주 가깝진 않다. 네. 어쨌든 연수원 동기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예. 지금 이제 남매가 다 검사 출신이라고 합니다. 이 최정숙 변호사. 오빠도 예, 지금은 네, 이제 그렇죠. 법무법인 로고스의 변호사인데 예. 검사 생활을 상당히 오래 해서 검찰의 이제 조직 생리나 논리를 잘 간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. 또 한 명 그 이상원 변호사가 예. 지난번 영장실질심사 이전에 선임이 됐는데
이상원 변호사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. 이완구 전 총리, 네.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예.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고 네. 이 흥미로운 것은 그 과거에 박철원 의원 아시죠? 네. 이 당시에 노정권의 황태자, 노태우 정권의 황태자 이렇게 네. 불렸는데 그분과 또 인척 관계에 있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 두 사람 이상원과 최정숙 창과 방패에서 아마 방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. 네. 과연 이제 어떤 전략을 들고 나올지 궁금한 상황입니다. 최정숙 변호사님은 윤석열 지검장하고 동기이긴 한데 서로 사이는 안 좋지 않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. 근데 이상원 네. 변호사는 사실은 조금 아는데 되게 법리 밝고 되게 부드럽고 온화한 성격인데요. 네. 이제 그 당시부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실은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하고 좀 가깝게 지낸 것이 아닌가 네. 생각이 좀 듭니다. 어쨌든 요점은 법리에 많이 밝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치밀한 성격이 꼼꼼하기 때문에 아마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이제 잘 법리적으로 그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한번 끌어나가게 될 건데요. 네.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은 그겁니다. 권리남용, 뭐 직권남용, 권리행사 방해 이런 것이 과연 현재 이 공소 제기된 사건에서 인정이 될 수 있을 것인가가 사실 가장 핵심인데요. 예. 지난번에 법조계에서 영장이 기각될 거라고 얘기했던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혐의 사실 입증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거였어요. 그런데 불구하고 당시에 이제 명재관 검사, 그러니까 명재 부장판사님께서 이것을 그냥 영장을 발부해버렸잖아요. 그러면서 혐의 사실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라고 했어요. 그래서 네. 그 부분이 사실은 어떤 식으로 이제 헤쳐나갈 것인가가 아마 네. 이번에 재판의 관건이 될 것 알겠습니다. 같습니다.